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봇 손 기술 관련입니다. 이전에 많이 다루었죠. 하지만 최근 로봇 손 기술이 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걷고 달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뭔가를 실제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은 뭔가 잡고 조이고 돌리고 하는 세밀한 동작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 기술의 완성 핵심이 손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이거 이제 유비텍에서 실제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을 시연해 보이는 건데, 실제 여기 세밀한 동작을 보면 뭔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뭔가 달성하고 난 이후의 동작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 쥐는 거, 이 정도는 어려운 동작은 아니죠. 결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결합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주질 않습니다. 사실 이 동작도 쉬운 동작은 아니죠. 실제 동작은 하는 듯 하지만 100% 끝까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도는 보여주는데요. 아주 쉬운 동작들, 지금 같은 동작이죠. 이런 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점점 이 세밀한 동작까지 접근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건데요. 그 동작의 핵심이 손의 정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의 정밀성은 동작에 관련된 것보다 센서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도 점점 이제 이 레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사실 손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팔 동작에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눈으로 보는 것까지 실제 어떻게 보고 동작하는 것까지 이제 보여주죠. 뭔가 한 단계씩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동작을 보여주는 게 이 첫 번째 시도는 자동차 제조에서 일어나는 물류 작업인 부품 시퀀싱인데, 이게 어떤 작업이냐?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그냥 단순하게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박스를 실제 조립할 때 작업자들이 순서대로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측정한 위치에 이게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엔진 커버, 이 시퀀싱 박스를 조립하는 단계는 이제 실제 사람들이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립 정도 손만 있으면 되니까, 실제 이 부품의 종류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아틀라스가 처음 수행받은 훈련을 받고 있는 실용적인 작업이 시퀀싱이라는 거고, 원래 그 공급업체에서 가령 엔진 커버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납품하게 되죠. 근데 그 컨테이너 상태에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공장 내에서 작업하는 박스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는 대부분 대량 공장,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박스 교체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걸 이제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주게 되면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실제 수동 작업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위치에 부품이 계속 와 있어야 되고, 작업자라든지 아니면 로봇 같은 경우에도 고정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라인으로 이런 형태의 박스가 도달하게 되면 특정한 위치에서 계속 뽑아 쓸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퀀싱 작업이 필요한데,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천 개의 파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크기 유형에 따라서 그냥 눈으로 인식하고 가볍게 그냥 빼서 이동이 가능한데, 로봇 경우에는 쉽지 않죠. 자, 완전한 파트 시퀀싱 솔루션을 위해서 아틀라스가 수천 개의 다른 파트를 만지고 또 조작하고 다양한 유형의 어떤 피킹 또 들고 가고 놓는 작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강화 학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게 완료되면 공장에 이제 투입될 걸로 봅니다. 사실 앞부분 유비테크 대비 좀 실용적인 이 느낌이 나죠. 실제 공장에 투입될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작업들, 손 동작에 의한 것들을 추가로 조금 보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2월 자료인데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례들이. 실제 사람들도 좀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 유소년 같은 경우에 힘도 없고 동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병 여는 것도 사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의 유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동작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구를 이용하는 거. 드릴을 잡고, 실제 드릴의 무게도 무겁습니다. 이 드릴을 가지고 완벽한 작업을 한다기보다 드릴 동작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죠. 실제 로봇은 정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같이 도구를 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구가 장착되어 있는 방식을 씁니다. 하지만 인간과 비슷한 유형의 그런 작업들도 앞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죠. 케찹 뚜껑 여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능수능란하게 하지만 맨 처음에 했을 때 다 어려운 것들이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동작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곧 이 강화학습을 통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교육받는다고 했죠. 조만간 사람과 똑같은 형태의 손동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특이한 유형들, 엄청 세밀한 유형, 손가락 앞부분에 끝단에 센서, 감각 센서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지 이제 예술의 경지에 가는 거죠. 뭔가 느낌을 느낀다는 거죠. 앞부분에 나온 로봇들 감각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촉각 센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동전 잡기죠. 동전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잡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 손가락 끝 흰색인 슬림 터치 센서의 어떤 성능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부피가 크고 강한 힘들은 현재 수행이 뭐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근데 미세 조작 작업은 어떻게 될 건지, 사람의 손끝 감각이 엄청나거든요. 이 부분은 센서를 어떻게 구현할 건가가 현재 연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다면 일상적인 동작을 떠나서 뭔가 뭐 생명을 구한다든지 부가가치가 있는 아니면 예술적인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손기술 관련해서 빅테크에 있는 메타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메타 사례입니다. 민첩한 조작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결과인데요. 처음에는 펜, 드라이버도 있죠. 실린지, 주사기를 사용하는 거,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는 것, 이것도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펜을 가지고 뭔가를 그리는 것, 펜으로 뭔가를 그리는 것은 사실 CAD 작업에서 펜이 로봇 끝단에 고정되어 있으면 엄청 쉽죠. 하지만 펜을 쥐는 것 자체는 어려운 동작입니다. 저도 최근에 연필을 많이 잡지 않기 때문에 키보드 동작만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어떤 거를 쓰게 되면 깨끗하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은 첫 번째는 원격으로 동작을 시킵니다. 인간 시연이죠. 원격 조작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에서 리얼로 넘어가는 심 투 리얼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로봇 자체가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이런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은 필요하고 처음에 시뮬레이션 단계에서의 인간이 주는 설계 및 명령이 또 중요는 하겠죠. 그게 사실 기술이죠. 인바디드 기술이죠. 이런 형태가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단의 내용과 쭉 오면서 뭔가 세밀한 작업까지 현재 연결이 되었죠. 앞으로 이제 민첩한 도구 사용을 위해 실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심2 리얼로 이어지면서 유연한 높은 수준의 동작 및 설계 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UC 버클리에서 메타 페어 랩스의 지원을 받았고, 여기 들어가는 로봇 팔은 플랑카 판다, 손은 알레그로 로봇 핸드입니다. 그리고 센싱 글로브는 마누스 글로브라고 합니다. 앞에서 다양한 동작을 받고 아주 세밀한 동작을 위해서 촉각 센서가 손끝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도 손끝 감각이 중요하고 사람마다 편차도 꽤 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앞부분 메타 영상에서 한국산 손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로봇 기술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